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주말들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이제 휴가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선선한 이제 기운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늦더위가 기승을 좀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랫동안 사는 거, 물질적인 혜택을 보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돈. 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삶의 어떻습니까? 질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 또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을 통해서 버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정보를 파악을 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이제 버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근로소득이든 재테크든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근로소득이야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벌지만 재테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자본금이 까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깎일 수가 있다, 여러분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테크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끔 저희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인데 땅을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땅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왜 이런 땅을 사셨을까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테크에서 정말 실패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같은 돈을 어디에다가 묶어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는 3년, 5년 그리고 10년 후에는 완전히 틀려진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돈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 개발지 토지에다가 투자를 하셔라 라고 합니다. 주식, 코인 다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떻습니까? 까먹을 수 있는 확률 또한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해지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요, 큰 대세 흐름 속에서 약간의 미동,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자, 최근에 국제공항 입찰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찰 공고 이후에 입찰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9월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국제공항에 대한 이야기 해보면서 새만금에 대한 비전까지 말씀을 드리고 투자 가치 있는 곳까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공항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들어올까요? 군산에 들어오게 됩니다. 군산에 국제공항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군산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제주도의 성산 쪽에 제2 제주공항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성산일 때 땅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 호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땅값도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공항이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입지가 좋아진다라는 거. 자, 공항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 일대에 기업들이 들어갈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물류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류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곳이면 기업들이 몰립니다. 자, 지금 기업들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왜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갑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공항, 항만, 그리고 철도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트라이포트가 구축이 됨으로 해서 물류 비용이 낮춰질 수가 있고 기업 경쟁력, 물건에 대한 판매 경쟁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새만금에 대한 잼버리 파행은 있지만 결국에는 국제공항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현재 이제는 공사를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이미 떴습니다. 국제공항과 함께 날갯짓을 펼치게 될 것이고 그 배후에는 군산이 있다라는 거. 군산은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국면을 지난 이후에 지금 바텀 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는 전고점 이상 찍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고점 이상 찍을 날을 기대해 보면서 자, 간단하게 뉴스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속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뭐 예산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했지만 결국에는 국제공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들이, 그거는 정부가 안 들어가는, 정부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전라북도를 어떻게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공항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공항을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에는 공항은 들어가는데 어떤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했느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현대건설, DLENC, HH중공업처럼 굵직한 기업들이 지금 대거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현대건설이 있지만 이 안에는 또 컨소시엄으로 다른 기업이 엮어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이 세 컨소시엄 중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누가 될까요? 9월 달에 결론이 난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비행기는 뜬다. 전라북도의 수건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공사 수주전에 여러분들 현대건설, DLENC, H중공업이 도전장을 냈는데요. 20일 건설업계와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입찰에 현대건설, DLENC 그리고 HJ중공업 참여했고 9월 초 심사가 이루어져 시공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세 건설사, 이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같이 참여한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회사들, 굵직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국제공항은요, 총 사업비 8,077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2028년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런 SOC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 이어서 우리가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 항만, 철도를 가져가는 거, 이 부분들은 전라북도의 개발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잼버리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런 SOC 인프라를 투자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물류체계를 갖춘 새만금 투자 유치 및 개발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전라북도의 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업은 2019년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목록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새만금 거의 허허벌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BC라고 하는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새만금 지금 국제공항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통과를 시킨 사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0.479로 밖에 나오지 않았죠. 한참 1보다 미치는 사업이 되지 않는 거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런 국제공항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그 당시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성이 안 됐지만 지금 올해 들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온 거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새만금에 대거 투자를 했고, 그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국제공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국제공항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시작은 되게 미미하게 시작이 됐지만 마지막에는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있듯이 반드시 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서 새만금은 더욱더 날갯짓을 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주된 공산 항공기 이동 공간인 에어사이드 관련 공사인데요. 5,100억 원 정도 규모고 187만 평방미터 규모 부지 조성과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등을 지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이며 설계 점수 70%, 가격 점수 30%를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이 대기업들, 이 기업들과 함께 참여하는 기업들이 같이 있는데요. 이 일면을 본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수주 의지가 강력하게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건설, ENC, H중공업이 각각 팀을 꾸려 수주전에 나섰고 팀 구성만 봐도 각 건설사들의 수주 의지가 아주 뚜렷하다. 여러분들 초박빙의 접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건설은 35%의 지분을 지니고 금호, 쌍용, 영진종합건설, 신흥건설, 동아ENC, 삼보종합건설, 한백종합건설, 합동건설, 개성건설과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DLC에는 50%의 지분으로 한라, 원탑종합건설, 동경건설, DL건설, 부강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꾸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H중공업은요. H중공업은 35%의 지분율로 대우건설, 코오롱 글로벌, KCC, 그리고 경크린텍, 신성건설, 군장종합건설, 사마건설, 그리고 은송 등과 팀을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기업들과 함께하는 컨소시엄, 여러분들 이 새만금은 공사를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종적으로는 9월 달에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 국제공항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이제는 착공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사실은 미미했지만 사업성도 나오지 않은 새만금 국제공항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반대를 또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환경단체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이겨내고 이렇게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만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은 도로망, 공항, 항만, 철도를 품은 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인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부산처럼 광역시처럼 능가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로공항, 항만, 철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투자할 기업들은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새만금 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군산 주변 일대에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제공항으로 인한 수많은 기업들의 투자, 인구 유입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우리는 고려해야 될 게 입지 좋은 토지를 선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30년대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잡혀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30년도 공항만 철도가 완성이 되는 시점에 개발 심리가 극대화되는 것이고 땅값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3년, 7년 후에 시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여러분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새만금TV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신다라고 하면 좋은 입지, 좋은 가격으로 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